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데니머 사이언티픽을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공개를 하시는군요. 네, 뭐 좋은 내용은 크게 없어서 네네. 뭐 기대할 만한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제가 크게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고 봐야죠. 그래서 좀 내용 정리를 했고 사실 저는 예전부터 보긴 봤는데 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정리한 거는 이번 분기부터 이제 시작해 보는 거고 이제 쌓아가는 거죠. 계속 축적해 나가려고. 이제 보기는 오래 봐왔지만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약간 애널리스트가 레포트 내듯이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그 정도. 네, 그건 아닌가요? 저 혼자 작고 소중한 일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축적을 좀 해보고 네. 왜냐하면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천천히 기업도 보면서 아 결국에 얘네가 이런 게 없었구나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장기 투자에 그렇죠. 그래서 가져오신 거죠. 뭐 찬반의 여지가 많을 텐데 네. 저는 제 돈 들어갔고 그쵸. 그리고 저는 이번 달에 샀거든요. 아, 그래서 어쨌든 저를 위해서 더 한다고 생각하고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2분기 나온 지는 한 달 정도 넘었는데 2분기 성과 자료고요. 이게 이제 데니머 사이언티픽 그 PPT 자료 매번 분기보다 나오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그렇죠. 그래서 PT 자료를 보면 이 데니머 사이언티픽은 항상 동일한 포맷을 써요. 그래서 항상 이 첫 페이지 장표가 무조건 스트래티지 프라이어티 해가지고 전략적 우선순위가 나오고 그 뒤에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새로운 이벤트가 있으면 장표가 추가되거나 내용이 좀 바뀌거나 그래서 1분기랑 2분기를 비교했을 때 이 지금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1분기 대비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1분기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제가 1분기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1분기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사실 저 말고도 이 종목을 커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특출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분기에서 좀 달라진 내용이 뭔지를 위주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한 줄로. 한 줄로 네. 바이오 플라스틱 하는 기업이다. 네,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은 두 개가 있거든요. PLA가 있고 PHA가 있는데 둘 다 하지만 PHA를 주로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원료를 생산해서 파는 제조업입니다. 결국에는 친환경. 그렇죠. 친환경 테마. 그러니까 페트 지금 플라스틱에 대해서 되게 국가적으로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일회용품 금지부터 해서 그쵸.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하고 있고 또 해양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규제까지는 아닌데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로 넘어갈 때 이슈가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IRA부터 해서 정책적으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전 단계는 사실 이제 무슨 서밋이나 컨퍼런스 열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딱 그 단계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법안으로 숫자가 나오고 정책적인 서포트가 나오겠죠. 그게 아직까지는 실현되진 않았고 지금은 뭐 세미나 열고 컨퍼런스 열고 대책 뭐 마련해야 된다. 이런 단계입니다. 미래 친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현실은 좀 많이 다른. 그렇죠. 뭐 네. 원래 신생 기업들 그리고 신생 기술 기업들은 그 미래와 현재의 괴리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이번 분기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데니머는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뉴욕 공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지아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켄터키 공장이 있거든요. 네, 뉴욕 공장은 워낙 작아서 사실 무시하셔도 괜찮고 조지아랑 켄터키가 주력 공장인데 켄터키는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이것도 램프업이라고 하죠. 증설 네네. 하고 있는 거고 조지아는 신규 공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24년도에 다 완벽하게 셋업이 되면서 이제 생산이 착착착 될 거고 켄터키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증설을 추가로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여기에 보시면 켄터키 페이지 2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켄터키에 이제 1공장, 2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2공장을 증설을 했고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22년 6월 달에 이제 이 공장에서 시운전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증설을 한다는 게 총량이 100이면 네. 지금 한 60 정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전에는 60도 못했다가 이제 증설을 하면서 놀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걸 해보니까 이제 가동률이라는 게 보통 이제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장 가동률이. 근데 그 가동률이 생각보다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50을 예상했는데
거의 한 55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동률은 수요가 많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공장 효율과 관련? 수율. 네, 수율. 수율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수율입니다. 너무 전문적이세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사실 이 테마는 이 기업은 이들의 말에 의하면 수요 걱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24년 5년까지 이미 백로그가 차 있어요. 수요는 문제가 없는데 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만들 능력이 있으면 사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 와라. 만들어 좀 와봐라. 근데 그 많은 왜냐하면 기존 고객들이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양만큼 그쵸. 가야 되는 건데 한 번에 그 생산 설비를 만들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공장이란 게. 아직 작은 기업인 거고. 네, 작은 기업인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수율이 지금 100으로 또 가야 되고 추가적으로 조지아 공장도 증설이 돼서 큐를 늘려야 돼요. 네, 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C를 얼마나 관리하느냐, 코스트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느냐가 기업의 지금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네. 직면한 과제군요. 직면한 과제죠. 그래서 이거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 이 기업은.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수율이 괜찮다가 업데이트된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사실 1분기 내용이라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냥 좋은 내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나쁜 얘기를 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첫 페이지. 네, 첫 페이지에. 그래서 뭐 얘네들이 생각하는 전략적 6개 과제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게 이거 보면은 인하우스 프로덕션 캐퍼빌티에서 로우 매테리얼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PHA는 카놀라유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놀라유라는 로우 매테리얼을 이제 사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비싸죠. 네, 그래서 카놀라유도 올랐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점유율이 높은데 카놀라 오일도 올랐습니다. 코스트가 올랐어요.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인하우스 프로덕션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걸 찾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스트를 좀 덜 영향받는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게 그들의 이번에 발표한 내용. 내재화를 하겠다. 그쵸.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하고 싶다 이거죠. 어디 휘둘리지 않고 비용에.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뒤에서 좀 자세한 내용 나오는데 생각은 하고 있다 네. 정도군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생각은 했겠죠. 했는데 이제 PT에 직접 들어간 건 이제 이번 분기가 처음인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공장에 있어서 최적의 지금 생산량과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뭐 그 공장 라인이라고 하죠. 스케줄 라인, 타임 라인 이런 거 찾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업데이트 되었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번에 절대 정리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좀 양이 많아서 한 번에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아시던 분들이 이런 게 업데이트 됐다 정도로만 하고 제가 4분기, 3분기 내년까지 이렇게 쭉쭉 나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형광폐문은데 이번 분기에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PHA 앞에 나왔던 그 매출이 YOY로 85% 성장을 했고 지금 전체 매출에서 61%가 차지를 하고 있다. 옛날에는 50% 언더였는데 61%를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PHA가 제가 생각하기엔 주력 매출이고 이게 커야 돼요. 네, 사업부에서. 근데 이게 조금 함정이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PLA랑 PHA가 있잖아요. 네. 근데 PHA가 오른 것도 오른 건데 PLA가 줄어서 그래서 이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참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네요 요즘. 네, 요즘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뒤에 설명이 또 자세하게 나와요, 회사에서.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플래커스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회사인데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컴포스터블 덴탈 플로스 이게 뭐냐면 이제 재활용 가능한 치실이에요. 치실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 실 넣어가지고 이빨 그렇죠, 사이에 그렇죠.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전통적인 플라스틱으로 따지면 재활용 안 되거든요. 근데 PHA 기반으로 재활용 가능한 치실 상품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상품으로 우리 원료가 또 엔드 마켓이 또 열렸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10개의 글로벌 퀵 서비스 레스토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거 맥도날드 같은 데가 지금 10개 중에 5개가 우리랑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나왔던 수율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부 보조 대출 프로그램이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대출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출을 해오는 것보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하는 게 훨씬 더 기업 입장에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한테 뭐라 그럴까요? 초대받은 입장이고 우리가 지금 그거 심사 중에 있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결과는 봐야겠지만 그런 상황이다. 이게 업데이트 뉴스였고 이게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나오는 페이지인데 여기서는 항상 이 기업들이 바뀌어요. 네, 지금 보면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파트너십을 해서 이 기업들이랑 어떤 개발을 어떤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케미라라는 그룹이랑은 지금 신상품 개발하고 있다. 네, 그래서 얘네랑은 약간 독점적인 베타적인 라이센싱을 따로 해가지고 우리가 따로 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바카디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냥 술 파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 술병을 PHA 기반으로 한 술병으로 지금 제조하고 있다. 왜냐면 이게 다 플라스틱이거나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스키틀즈라는 제품을 파는 마스 리글리라는 기업인데 얘네랑은 원래 옛날부터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했어요. 뭐 2년 동안 파트너십을 또 하고 있고, 지금 스키틀즈 관련해서 내부 테스트를 지금 계속 이니시하고 있어서 뒤에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HEB랑 플래커스라는 얘네들은 미국에 있는, 뒤에 나오는데 미국에 있는 약간 편의점 업체라고 하니까 체인 그런 애들이었고, 아까 얘는 치실 얘네가 이번 분기에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 처음 봤을 때는 던킨이랑 스타벅스 이런 거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점점 이렇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고객사들이. 지금 드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뭐 워낙 이 종목은 서퍼님께서 네, 옛날부터 이제 말씀하셨고 저도 한번 물렸다가 손절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단순히 빨대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플라스틱 빨대가 없어지는 추세다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이제 이게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거기서 굉장한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 요즘 전쟁 이후로 네. 막 경영학과 보면은 막 수학 분석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되게 내부적으로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유리병도 못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병이나 이런 것도 전력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거를 만드는데 전력이 되게 많이 들어서 바카디 보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네도 고객군이 늘어났구나. 네, 그러니까 맞아요. 기존의 약간 그런 애들보다. 그리고 뭐 맥도날드는 아시겠지만 빨대가 없어졌고 근데 이제 스타벅스도 그 기존 종이 빨대 이거에 대해서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 점점 고객군이 다양화되고 더 가속화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 이게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빨대 만드는 기업으로 인식을 했는데 사실 이 기업은 빨대가 아니라 원료를 주는 기업이고 이 원료를 사가서 그 기업이 원료를 빨대로 만들던 뚜껑으로 만들던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던 그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분해성 원료를 주는 거예요. 파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엔드 마켓이 늘어날 가능성은 농후하죠. 플라스틱을 쓰는 기업이라면. 그러네요. 근데 빨대랑 병이랑 뚜껑이랑 그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 단단함의 성질도 다르고 보관 기간이나 뭐 어떤 환경에 잘 녹는다거나 이런 역할도 다르죠. 네,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성이라 그러거든요. 이 물성에 대해서 이 원료를 맞게끔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해자예요. 네, 그거를 개발해야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료를 빨대도 쓰고 병으로도 쓰고 뚜껑으로도 쓰고 나중에는 인공 관절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이 기업의 차별화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뭐 빨대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포스코 같은 기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니네가 이 철강을 가지고 뭘 만들든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 철강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서 뭐 조선에 쓰일 거면은 더 단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그렇죠. 뭐 차에 쓸 거면 더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기업인 겁니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네, 이런 기업이고 그래서 고객군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아까도 치실이 늘어났고 여기는 빨대고 또 얘네들은 얘네도 빨대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던키는 제가 알기로는 빨대랑 또 병인 것 같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과자 포장지인 거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캐파. 네, 캐파가 늘어나야 그리고 늘어나면서 마진을 맞춰주면서 해야 이익을 가져가면 성장이 되는 그런 그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PT에도 공장 관련해서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공매도 레포트를 한번 맞았었는데 맞았었죠. 그때도 공장 관련된 얘기가 많았어요. 캐파가 있냐? 너네 그거 약속된 수요 가지고 매출을 그렇게 인식하는 건 그러니까 인식을 하진 않았지만 그게 사실 매출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공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니네 너무 지금 수요만 포커싱 하는데 그쵸. 캐파랑 비교했을 때 실질적인 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거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 핵심이고
그리고 이 LBS는 파운드 단위인데, 그러니까 65 밀리언 파운드인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켄터키 공장에서 생산량이 65 밀리언 파운드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사실 아직 저도 정확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그쵸. 이 감각이 그쵸. 익숙하진 않아요. 왜냐면 65 밀리언이란 게 어렵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단위가 아니니까. 아니죠. 제가 이 현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천천히 익숙해져야 되는 분위기고 어찌됐든 1공장에서 2020년대 이제 완공된 20밀리언을 했었고 지금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는 2공장에서는 45 밀리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긴 아까 나왔던 뭐 수율 괜찮다. 그 다음에 KY가 켄터키거든요. 켄터키 운영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공장 자체로는 22년 수익성이 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공장이 여러 개가 있고 지금 하나 증설 중이라 비용이 쫙쫙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게 회사의 입장인 거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공장 사진 옛날에 공매도 받고 나서 좀 찍어주더라고요. 네, 좀 그런 상황이고. 눈물 닦으시고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인브리지 그린필드가 아까 말했던 조지아 공장이에요. 조지아 안에 있는 베인브리지 그린필드 공장인데 말 그대로 지금은 약간 도안만 나와 있는 네, 지금 증설 중인. 그래서 21년 11월에 땅을 팠습니다. 네, 땅을 팠고 얘네는 연간 125 밀리언 파운드. 여기 보시면 지금 얘네가 합쳐서 65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125만을 예상하고 있다. 완공이 다 되면. 근데 사실 이게 주는 함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내가 이걸 마진을 어느 정도 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 그거는 네. 넥스트 스텝인 거고 차차 알아갈 거고. 방향성을 네. 파악하는 데는 주요하네요. 뭐 2배 그렇죠, 가량의 그렇죠. 기존 캐파보다 2배가량 더 늘어날 공장이 생기는 거고 24년 완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들어갈 총 투자금이 캐펙스 투자금이 500에서 612밀리언이다 달러로. 근데 현재까지 136밀리언을 소모했다. 투자를 했다. 인식을 했다. 네, 이 투자 인식이 됐고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35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350에서 한 450 정도 남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350 밀리언에서 450 밀리언의 캐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캐시가 없어요 지금 이 회사가. 그래서 제가 이거 탱큐를 좀 봤는데 네. 캐시가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투자할 계획이랑. 그래서 캐시를 그럼 또 빌려와 했는데 또 빌려와야 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스몰캡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은 네. 다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대박을 꿈꾸는 그만큼 크게 얘네가 미래를 지배할 거다. 네. 그러니까 나는 미리 들어간다. 이런 마인드인 거죠. 100배를 그쵸. 먹겠다. 그렇죠. 근데 당연히 신생 기업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그게 이제 초기 투자자들의 몫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파산이 되느냐 안 되냐 이게 사실 핵심인 거고. 서커님 열심히 또 저 팔로우업은 하고 찾으셔야겠네요. 있어요. 전 팔로우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파산 안 하겠지 하면서. 그래서 아까 나왔던 DOE 대출론이란 걸 통해서 이걸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뭐 좀 약간 여담이지만 네. 어제 어도비의 20빌리언 네. 그 인수를 보고 왔더니 굉장히 금액이 작아 작죠? 보이네요. 예, 작고 귀엽네요. 저도 다른 기업 보다가 아니 이 돈이 없어서 지금 이 기업은 도대체 도덕책 그렇죠. 네, 이런 기업이고 여기 보시면 이 공장에 대해서 지금 코멘터리가 좀 있는데 지금 일부 장비는 이미 선주문이 들어갔고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계속 뛰잖아요. 그쵸. 장비도 가격이 계속 뛰기 때문에 선주문 들어갔는데 몇몇 주문은 아직 지금 못 들어갔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올랐거나 아니면 리드 타임상 걔네들이 못 맞춰줘서 지금 주문이 안 들어간 게 상황이 좀 있고 그리고 24년도에 완공 예정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결론적으로 얘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캐시를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얘네 회사 입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걸 바꾸는 게 불가피하다. 줄일지 늘릴지를 알 수는 없지만 유연하게 가겠다가 얘네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딱 이대로 안 한 거다. 우리가 과거에 제시했던 수치를 그대로 안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가격이 계속 변동이 심하니까. 여지를 조금 줬군요. 네, 변동이 계속 심하니까.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전에 있는 PT를 다 기록은 안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숫자들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100할게 했는데 갑자기 80이 되고 또 120이 되고 이러니까 왜 기존에 발표했던 가이던스랑 다르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 입장은 지금 비용 변동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미리 할 건 오히려 지금 빨리 쓰고 나중에 할 건 덜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변동이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이런 되게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잘 팔로우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여기서 CEO의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CEO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스몰캡.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한 내에, 그러니까 24년 딜레이 없이 잘 마무리하고 원하는 캐파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능력 평가 그렇죠. 기간일 수도 있겠네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숫자인데 보시면 이게 YOY 숫자거든요. 네. 매출이 줄었어요. 지금 보면 GP도 그냥 거의 사라지는 숫자거든요. 12밀리언인가요? 아니, 네, 밀리언이죠. 네. 그래서 또 이유가 나옵니다. 왜 줄었냐? 그러니까 아까 나왔듯이 PHA는 늘었는데 PLA가 줄었다. 그리고 얘네 매출 중에 PHA, PLA가 거의 주고 R&D 그 매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까 말했듯이 그 상대 엔드 마켓에 맞게 물성을 조절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R&D 매출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 노보모라고 있는데 인수한 얘네가 그 와중에 또 인수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얘네도 화학 제조 기업인데 얘네를 인수해서 자기네들 원료를 물성을 다양화시키게끔 인수를 한 거거든요. 꼭 필요한 인수였네.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매출이 많이 줄어서 매출을 줄었다. 이게 지금 YOY로 떨어졌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비용 자체로는 R&D 비용이랑 뭐 판관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모든 제조업이 지금 다 겪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어서 그리고 애초에 이 조그만 재무제표로 이 기업을 어떻게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애초에 지금 재무제표 보자고 산 기업도 아니고 저는 사실 이거 계속 오르고 있고 수요 안 멈추고 고객만 늘어나면 저는 그래도 투자 포인트는 유지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파산만 안 하면. 네, 그래서 그걸 좀 위주로 보고 있고 뭐 이거 분석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그렇죠. 이익 기업도 아니고 뭐 이익을 낼 수 있는 역량이 있거나 이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사실 저는 크게 비중을 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변화율이랑 자기들이 예상했던 거랑 변화율 이런 건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큰 의미가 없어서 이거는 뭐 크게 저는 큰 의미를 안 뒀고 사실 중요한 건 방향성인 거죠. 네, 그러니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적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안 좋게 되고 시장에서 안 좋게 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옛날에는 지금이랑 되게 무게감이 다른데 저희가 1년 전, 2년 전만 해도 10년짜리 투자 이런 말 되게 쉽게 얘기했잖아요. 쉽게 얘기했죠. 네. 실제로 밸류에이션도 10년 거를 끌어왔어요. 되게 쉽게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은 맞아요. 좀 무게감이 다른데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른데 그때는 이거 10년 보고 갈 기업이다 했으면 지금 흔들리는 거는 알아서 잘 견뎌라. 그만큼 먹으려고 산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런 기업이 진짜 크게 먹는 거죠. 먹을 수도 있고 크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그거는 저는 제 돈 넣고 하는 거니까. 네. 엔페이즈도 네. 0.5달러였거든요. 그렇죠. 18년, 17년 이때만 해도 지금 5년 만에 320달러니까 그렇죠. 600배가 넘습니다. 네. 블루메너지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다 과거가 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고 이게 PT 정리였고 그 다음에 어닝콜 보면 앞에 비즈니스 업데이트 나오고 Q&A 나오잖아요.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좀 정리해 왔는데 앞에 거랑 조금 겹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PT를 발표하는 자리였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케미라라는 기업이랑 그냥 내용 정리 읽어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생분해성 수성 코팅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해양 관련해서 되게 문제가 많아요. 해양에 떠 있는 플라스틱이 안 썩어서 그래서 수성 코팅 관련해서 이걸 생분해시키는 그 물성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판매처를 연구하고 개척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따로 캐파를 늘릴 필요 없이 R&D 같은 그런 협약을 통해서 매출이 라이센싱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파 투자 없이 매출 확장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앞에 나왔던 스키틀즈 포장지는 걔네 스키틀즈 내부적으로 테스트랑 개발 과정 중이다. 포장지를 생분해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스타벅스는 지금 빨대 진행 중이다.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이 하나가 오케이가 되면은 그죠? 뭐 재무제표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 이슈를 확 그쵸. 받긴 하겠네요. 네. 한번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좀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스타벅스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냥 자기들 자랑하는 거예요. 뭐 얘네들 이런 기업들 빨대 납품 시작했다 지금. 그다음에 플랫버스 아까 나왔던 치실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너무 약간 좀 어렵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전통 원유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전통 원유에서 플라스틱을 뽑아 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나프타를 뽑아서 쓰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 전통 기업들에서도 수요가 나오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었고 이게 이제 파트너십이랑 고객 관련된 내용이었고 정책적으로는 지금 전통적인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너무 많아요. 어. 그냥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많다. 그냥 그 정도만 인식하고 가도 저는 괜찮았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정리할 필요 없고 뭐 중국,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거 없이 세계적인 방향성. 네, 세계적인 방향성이고 계속 논의가 되게 심화되고 있고 최근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정리 안 할 겁니다. 예. 네. 뭐 저한테 변명하듯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뭐 캐나다, 인도, 캘리포니아가 최근에 공표했고 방향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지역이랑 주 연방 뭐 아무튼 잘 가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었고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자사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항상 이 공급망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제가 아직 이해가 덜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공급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확하게 공급망이 어떻게 연계가 돼서 어려운 건지를 공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요즘 네. 고민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공급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팔로우업하고 있는 기업들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걸 보면 제품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급망이 완화됐다. 근데 여기서는 공급망이 여전히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제 그냥 인사이트로는 공통점은 해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적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그 부분에서 되게 공급망이 복잡한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 막 페덱스랑 이런 애들 기업 그쵸. 보면은 또 풀렸다고 하고 뭐 바다 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선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체 항구가 복잡한 게 아니면 대체 뭐 바다가 복잡한 건 아닐 거고 고래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네. 이게 뭐 그러네요. 6월까지니까 타임 레깅도 있을 거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또 이번 실적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2분기 말 기준으로는 공급망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캐파 증설이 좀 어려웠다 고객들이 그러니까 사실 얘네는 DNMR이 있고 고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원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도 신제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료를 막 갖다 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신제품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도 캐파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빨대에 맞는 공정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원료가 준비돼도 얘네가 일단 장비가 되어야 생산 여건이 되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잠재 고객들이 지금 신규 장비를 가져오는데 딜레이가 있어서 타임라인이 계속 밀리고 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 주지 마가 되는 거죠. 그쵸. 우리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다. 그래서 몇몇 중요 고객은 4분기나 2023년에 출시될 걸로 보인다라는 거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보면은 다 약간 23년 4분기부터가 진정한 매출이 점점 나올 것 같네요. 타임라인을 그러니까, 보면. 올해 4분기나 23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이거는 회사 발표 내용이고 그다음에 재무 파트 좀 요약이 있었는데 앞에 나왔던 거 좀 요약입니다. PLA 매출, R&D 매출 감소했고 부분적으로 얘네가 증가해서 상쇄되긴 좀 했다. 그다음에 지금 좀 중요하게 밝게 PLA 매출 감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업이 사실 저는 이게 공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산업자도 아니고 현업자도 그쵸, 아니고 그쵸. 근데 뭐 이런 내용이었고 제가 몰라서 그런데 네. PHA와 PLA의 차이가 뭔가요? 쉽게 생각하면 네. PHA는 자연 상태에서 네. 그냥 분해가 돼요. 근데 PLA는 플라스틱을 쓰면 따로 수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거를 해서 분해가 가능해요. 근데 기존 플라스틱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따로 수거를 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뭐냐 좀 더 고도화라고는 그렇지만 아무튼 네. 방향성이 네. 기존 플라스틱에서 PLA 다음에 PHA겠네요. 네, 이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 제품 라인들이 있는데 이 P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많은데 네네. PLA는 그래도 지금 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 있거든요. 상용화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논제는 너네 이거 다 수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친환경 맞냐? 이게 좀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로 가야 된다는 게 내용이고 그런 내용인데 얘네들은 이거 두 개 다 하다가 요번에 이게 죽순 거고 네, 근데 방향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고민했었던 게
근데 기업들이 PLA로 그냥 다 끝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수거만 잘 되면 수거 잘 돼서 세상이 이제 페트병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리스크이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pH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결국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다 수거를 해요? 집에서 다 버리고 그렇죠. 해양 바다에 버리고 이럴 텐데.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베팅하는 부분인 거죠. pH로 가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전망을 좀 간단하게 제시했는데 우리는 일단은 수익성에 확실히 지금 쫄리긴 한가 봐요. 네,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금 조달해야 될 타임라인도 많고. 그렇죠. 수익성에 집중할 거고, 22년도 올해는 그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35 밀리언 정도 제시하고, 이게 순수하게 지금 관점에서 4년 이렇게 뛰면은 파산입니다. 네, 근데 뭐 바뀌겠죠. 뭐 대출도 받아오고 아니면 수익성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뀔 텐데, 그냥 지금이 4년 연속 반복되면 재무적으로는 파산입니다. 캐시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섭네요. 네. 예. 아찔합니다. 투자가 원래 이런 맛인가? 네, 그리고 뭐 이익으로 잘 할 것 같다. 뭐 앞에 다 했던 내용이라서.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Q&A인데, 이번 Q&A 보면서 저는 좀 놀랐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3분기 PHA 가격과 판매량 좀 설명해달라. 2분기 이때가 8월이었으니까 8월 기준으로 1, 2분기랑 거의 비슷할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아쉬웠는데, 엄청 성장이 안 될 것 같은 게 빨리빨리 되어야 따라갈 텐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또 공급망 문제 불확실성이 많다.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랬고, 그다음에 고객들 중에 장비 수급 문제를 해결하거나 진전을 보이는 경우, 아까 말했듯이 고객들이 준비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재궤도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고객들은 1, 2분기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을 좀 하고 있긴 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궁금증들이 명확하게 풀리진 않았어요. 그냥 너무 Q&A란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답변만 하고, 그럴듯한 답변만 하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굉장히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는 Q&A인데. 아 그래요? 예. 저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불안한 기업이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 갑자기 또 자기 제품 자랑해야 되거든요. 아. 우리는 우리는 갑자기 또 이상한 데로 빠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켄터키 공장. 켄터키 공장에서는 지금 이 두 개를 다 생산하고 있는데 가동률이나 수익화를 위한 힌트를 좀 달라. 수치는 언급이 없었고, 가동률도 아까 말했듯이 2022의 엔드 이어 기준으로 수익성을 우리 기대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2년 후에는 가동률 90% 정도 보고 있다. 지금 가동률이 5,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증설 계속 중이니까. 그다음에 이게 미국 에너지부인데, 네, 미국 에너지부에서 하는 론, 그냥 대출입니다. 네, 대출에 이슈 있었던 거 축하하고, 뭐 이 애널리스트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돈으로 24년 그린필드 증설을 자금을 대려는 것 같다는, 그걸 느낀 건지 염두에 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엮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왜냐하면 이 자금이 지금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 대출에 대한 뉴스는. 저도 그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게 저는 확정될 때까지 안 믿습니다. 아. 잡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초청을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맞아요. 공시인가 뭐 내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공신했었어요. 예, 그래서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네. 그래서 그냥 뭐 대출 받은 것도 공시를 해 이러면서 저희 이제 막 되게 웃었잖아요. 제가 그 얘기했죠. 이거 진짜 잡주라고. 그러니까요. 남들은 계약하고 수주 따는 거 지금 뉴스 내고 있는데 대출을 심사를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를 낸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또 알고 보니까 되게 낼만 할 뉴스네요. 네. 네. 사실 뒤에도 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설명해달라 했는데, 뭐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우리 예상상. 뭐 1년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지만 6개월 정도 걸리는 거 예상하고 이게 베스트다. 그래서 공장은 뭐 23년이 그 계약은 23년이 적당하고 공장에 24년에 실질적인 운영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케미라라는 기업의 컵이랑 빨대 같은 생분해성 제품에 대해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기획, 그러니까 컵 빨대 말고 또 뭐 안 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우리가 뚜껑이랑 포크도 하고 있다. 플라스틱. 근데 지금 당장 또 다른 제품 라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말해줄 수는 없는데 뭐 잘 진행 중이고 뭐 잘하고 있다. 네, 그런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카놀라 원재료 가격이 지금 많이 떴는데 이거에 대한 거랑 대체 원재료에 대한 진전이 있냐 했는데 제가 이거 10Q죠? 10Q에서 재무제표 보니까 인벤토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카놀라 원재료를 지금 계약을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가격이 더 뛸까봐.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 그 재고를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놨고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그 재고가. 그 다음에 우크라 전쟁 상황에서 이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이런 내용이었고 대체 원재료는 이 페니그래스라는 게 제가 구글링 해보니까 말랭이라는 식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카놀라 오일은 식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식용이 아니거든요. 식용이 아니라서 우리가 수요적으로 훨씬 더 비용적인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통해서 똑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냐 제품에서 그거는 지금 계속 연구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본 식물인데 먹는 식물이 아닌 것 같아서 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나중에 발표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좋아해도 늦지 않다.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놀랐던 게 네. 질문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끝이에요. 그리고 추려서 가져오신 게 아니고 추린 게 아니라 질문 이게 끝이고 증권사도 몇 군데 안 왔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잡주네요. 네, 작년 4분기, 1분기 다 보긴 봤거든요. 네. 그때는 증권사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다가 줄어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확실히 소외가 됐다 이게. 돈 못 벌고 이제 네. 앞으로도 못 벌 게 명확한 기업이니까요. 네, 그래서 증권사들이 안 온다. 그래서 신기하네. 똑같은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 이번에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 보면서 네. 정신 나갈 뻔했습니다. 왜요? 질문이 거의 하루 종일 질문하네요. 하루 종일 질문했죠. 뭐 되게 굉장한 업데이트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확실히 지금 소외받고 있고 잡주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도 없다. 오히려 뭐 투자적으로는 기회일 수도 있죠. 잘 되면. 네. 잘 되면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뉴스 정리. 그래서 3분기에 떴던 게 이 에너지 부서에서 대출 심사 프로그램이었고 사실 결국에는 증설 자금 정책 쓰이면 좋다 이런 거고 이런 걸 이제 뉴스로 내요. 뭐 어디 증권사에서 개최하는 연간 컨퍼런스 참가했다니까 그만큼 낼 게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게요. 이런 뉴스는 또 처음이네요. 네, 근데 이게 증권사 컨퍼런스라는 게 세일링 하러 가는 거거든요. 세일링이죠. 네, 증권사 컨퍼런스 우리 회사가 뭘 하고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고 약간 이런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네,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틀 전인가 나왔던 건데 CEO 그러니까 이 회사 CEO가 백악관 저 화이트하우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악관에서 왜 백악관이 뜨지 도대체? 백악관 개최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랑 바이오 매니팩처링 그래서 고위급 회담 패널로 참가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이 3시간짜리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바로 링크 호다닥 들어가 봤죠. 그걸 또 보셨습니까? 다 보진 않았는데 예. 보니까 총 3시간짜리인데 그중 이게 1, 2, 3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마지막 1시간 정도를 참여를 했고 이 CEO가 거기에 이제 의회 멤버들이랑 장관급들이랑 산업 리더들이 와서 나누는 어느 정도의 컨퍼런스 세미나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회의하고 방향성 정하고 약간. 근데 제가 여기서 뭘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슬슬 정책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조금 느꼈어요. 저는 이게 갑자기 또 바이오 쪽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게 약간 지금 매치가 잘 안 되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중국 때리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 일단 첫 번째 반도체고 두 번째가 바이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랑 연관이 또 있나 보네 싶긴 하네요. 왜냐면 개념상 이것도 바이오 테크놀로지거든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어떤 이 바이오라는 게 그냥 정의하기가 너무 넓은데 이 신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나프타를 안 뽑고 생물에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네네. 생물에서 카놀라 오일이라는 생물에서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박테리아 이런 걸 뽑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바이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이오텍이군요. 바이오텍이자 바이오 매니팩처링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가는 것뿐이지. 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했고 제가 이걸 보고 이걸 보면서 어쩌면 그러게요. 예. 약간 그 정부의 정책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나중에는 서포팅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충분히 뭐 그런 시각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기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원료가 중국에 좀 의존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플라스틱은 그냥 원유만 있으면 돼요. 원유만 있으면 네, 원유만 있으면 돼요. 미국도 원유 잘 뽑잖아요. 그렇죠. 자체 생산 다 합니다. 그렇군요. 꼭 중국 이런 게 상관없어요. 그건 조금 아쉽네요. 네, 중국이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앞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 좀 정리를 했는데 파산 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파산 여부와 정책 서포트가 어떻게 될 거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온 게 지금 2분기 기준으로 캐시랑 현금 등가물 지금 캐시가 많이 줄었죠. 보시면 그러네요. 근데 왜냐하면 증설 자금으로 다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돈을 계속 네, 써야 쓰고 되니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캐시가 계속 줄고 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350 밀리언에서 450 밀리언이 더 남아 있다. 플러스 적자폭 있겠죠. 그렇죠. 네, 감당해야죠 이거를 몇 년 동안. 돈이 없다. 근데 탱크에 보니까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 이걸 보고 내가 그래도 알고 있긴 하구나. 알고 있긴 하구나. 아니 뭐 증자 때려야죠. 네, 최근에 증자했습니다. 또 해야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증자했고 예. 그다음에 신규 고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아까 보셨듯이 막 회사 모여 있는 파트 있었잖아요. 거기에 신규 회사들이 얼마나 더 추가되고 PHA 매출이 얼마나 더 성장하느냐. 근데 제가 아까 PLA가 줄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지역별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21년도랑 22년도가 있는데 지역별 매출로 보면 도메스틱 비중은 늘었어요. 국내는 늘었는데 독일, 벨기에, 그다음에 스위스, 그러니까 유럽 지역으로 나가는 수출 제품들이 다 줄었어요. 근데 준 게 PLA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PLA 제품은 다 줄었고 국내도 PLA가 줄었을 거고, 근데 국내에서 성장한 거는 PHA가 늘었을 거죠. 그래서 다시 PHA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매출 성장도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지역별로 보니까 좀 감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PHA 매출 성장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증설 관련한 계획을 이거 팔로우업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체크 포인트예요 지금. 네, 더 볼 건 없는 것 같고, 요거 보면서 그냥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삶을. 요거에 매달리면 불행합니다. 맞습니다. 댓글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이 보여서. 아니 또 서퍼님도 이 종목에 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그쵸, 이제 그쵸. 다른 기업 근데 돈 못 버는 기업 많이 투자하시고 계시군요. 그때는 다 그랬다고요.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아니, 어쨌든 네. 뭐 우량한 기업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조금 뭐 안정성을 찾고 여기서는 이제 성장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존버하실 이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할 만은 한데, 근데 이거 어쨌든 저는 회사 자료들을 쫙 정리해서 정리한 것뿐이고 이게 너무 이게 지금 핫한 종목이어서 알아서 사셔라 파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이런 기업 빨리 처분해야 된다. 사라진다. 근데 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저는 제 돈 걸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제 돈 걸고 하는 거라서. 이거를 서퍼님이 감내하신다는 건 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팔로우업도 계속 하시고 이제 깜냥인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투자할 거면 사실 저는 뭐 정말 재무제표도 안 보고 하면은 애플도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인텔에 투자를 했다, IBM에 투자를 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망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재무제표를 안 보고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인덱스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이건 정책적인 수혜에 놓여져 있는 길이고 산업의 그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 하되 잘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뭐 저는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는 해요. 왜냐하면 불안하긴 하잖아요, 사실 기업이. 그렇죠. 근데 뭐 개인 취향 차이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자기 돈은 열심히 알아서 잘 하시고 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쵸. 제 돈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이제부터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번 분기부터 이제 다음 분기 계속 이제 정리를 좀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네. 다음에는 C 좀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드디어 C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네. 그럼 저희는 또 오랜만에 종목 분석으로 네. 돌아왔는데 다음에는 이제 또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하려고 좀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요즘. 요즘 열심히 보고 있죠.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근데 하나 찾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2의 엔페이지를 찾고 있는데 네. 찾게 되면은 바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